안녕하세요. 은영이 홍성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돈 버는 증여세 안 내는 방법. 오늘 또 증여 상속 전문가 콘스탄틴에게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증여세 안 내는 방법. 이게 또 어떤 건가요? 야, 진짜 세금 안 내는 것이 가장 그렇죠.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 아니겠습니까? 증여세 안 내는 방법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게 뭐 안 내거나 적게 내거나 뭐 적게 비슷하겠죠. 내거나, 그렇죠. 근데 안 내는 법도 있어요. 잘세하는 법. 예, 이런 안 거. 내는 법도 안 있어요. 내는 법도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절세 포인트는 네네.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이면 되겠죠. 아, 아니면 안 내는 것이요. 네. 두 가지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굉장히 많은 재산을 증여하면 안 낼 수는 없을 안낼 수 거예요. 있다. 네. 적정한 걸 줬을 때는 안 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많은 재산을 이전하면서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네. 조그만 재산 넘기면서 증여세 줄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2022년도에 증여를 한다. 네. 성년자녀한테 5천만 원 네. 증여하면 세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23년도에 네. 그 성년자녀한테 1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바뀌기로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5천 증여하고 네. 세금 없죠. 네. 내년도에 또다시 5천을 증여한다면 세금이 없겠죠. 아. 그래서 1억 원까지 세금은 네. 하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요. 그 올해 2022년도에 1억 5천을 증여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러면 뭐 증여세 1,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 상태에서 내년도에 추가로 5천 증여한다. 그럼 증여세 없어요. 이때. 그러면 2억 원을 증여하면서 세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내니까 아주 효과적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세금도 안 내거나 아예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직계 비속 가족들한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네. 손자가 3명이에요. 네네. 5명한테 증여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증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들한테 5천, 며느리 1,000, 성년 손자한테 각각 5천씩. 네. 그러면 토탈 2억 천을 증여할 수가 있어요. 아빠가. 네네네. 증여세를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나?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네. 5천까지는 다 비과세고 며느리들 1,0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자녀가 3명이래. 음. 자녀 가족한테 네. 각각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가정한테 2억 천을 네. 무료로 주니까 네네네. 세 가족이면 2억 3천을 무료로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세금 없이 정말로 많은 금액을 넘길 수 있겠죠. 네네. 재혼 가정이 많은데 네네. 계부나 계모가 예. 의붓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증여 못했어요. 세금 냈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제는 계모나 계부가 의붓자녀한테 성년 의붓자녀한테 5천만 원 증여해도 네네.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네. 왜냐면요. 네네. 직계 존속에는 네네. 직계 존속과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혼을 해도 된다는 거죠. 네네네. 사실혼은 안 됩니다. 근데 그리고요. 네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친부 또는 친모로부터 5천만 원을 먼저 증여를 받았어. 네. 그 다음에 다시 그 계부나 계모한테 5천만 원 받는다. 이때는 10% 세금 내야 돼요. 5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부나 계모랑 예. 친부나 친모랑 서로 합산하진 않아요. 네네네. 원래 친부랑 친모를 합산합니다. 근데 계부나 계모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네네네. 사망을 하거나 이럴 수 있겠죠. 네네네. 자, 부모님이 먼저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부친과 모친은 남남이잖아요. 예. 각각 증여할 수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네네네. 그러나 네. 합산하지 않죠. 네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네. 각각 계산하지만은 네네. 그 직계 존속 5천만 원 공제는 한 명한테만 해요. 한 번밖에 안 한 해줘요. 명한테. 각각 5천씩 해주진 않아요. 그죠? 예. 예, 이혼했더라도. 그 다음에 부모 중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랬을 때는 돌아가신 분이 5천 줬다. 네. 그러면 살아계신 분이 또 5천 줬다. 그런데 합치지 않습니다. 네. 부부는 동일이 있는데 합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분이 미리 돌아가셨기 네. 때문에. 그 대신 뭐라고요? 네. 직계 존속에 대한 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5천밖에 안 한다. 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 증여재산을 받은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내가 자녀를 줬는데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상속인한테 10년 내 증여재산은 이때는 합산하진 않습니다. 네. 증여를 내가 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아들이 죽었어. 네. 그 다음에 3년 뒤에 내가 죽었어. 네네.
그러면 10년 전에 네. 증여했으니까 합산하잖아요. 네. 합산하지 않아요. 사망을 했을 때는. 그 점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네. 그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네요. 예. 돈이 많은 사람이 네, 네, 네. 있잖아요. 그때는 네. 엄마 아빠한테 각각 증여할 수 있어요. 각각 증여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5천씩 증여할 수 있어요. 네네.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1억 원 증여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자녀가 3명이래.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자녀가 3명이면은 네. 자녀가 각각 1억 원씩 줄 수, 그렇죠. 5천씩 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얼마예요? 3억 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3억 원씩. 네. 그래도 3억 원을 줘도 부모한테, 네. 물론 부모는 1억 5천씩 2명이 받았겠죠, 3억. 네, 네. 세금은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그죠? 그래서 돈 많은 자녀들이 네네. 부모님 봉양할 때는 네네. 5천씩 주시라. 예, 그래서 세금은 없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의붓자식으로부터 네. 계부나 계모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재혼 가정에 네. 똑같습니다. 네. 5천만 원 증여를 한다. 네. 의붓자식이 거꾸로 네. 그래도 세금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친부 또는 친모가 사망을 했어요. 네, 네. 재혼을 네,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돌아가신 거야. 네, 네. 그리고 나서 계부나 계모만 있어. 네. 그럼 일단 둘이 혼인 관계가 끝났잖아. 예, 예,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직계존속이 아니에요. 그냥 친척이야. 그래요? 인적. 네. 1,000만 원만 공제받아요. 오. 1,000만 원 총합은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복잡하죠? 네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네. 계모나 계부도 또 삼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남이죠? 남이니까 공제가 없어요. 그죠? 네. 물론 남인데 무슨 증여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6억 원까지 면세점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네.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뭐예요? 너무나 많이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나중에 상속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증여를 또 안 하면 자녀만 증여하면 또 증여세 많이 나오고 네.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녀 부부가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성년 자녀한테 10억 5천을 증여한다. 네네네. 그러면 증여세는 5천만 원 공제하고 2억 4천만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아니 내가 왜 아들한테만 증여해? 며느리도 한번 증여해보자. 그래서 며느리도 10억 천을 증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똑같이 네. 2억 4천 내고 전체적으로 20억 6천만 원 증여하면서 4억 8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그렇군요. 한꺼번에 자녀한테 20억 6천 증여하지 마시고 네네네. 며느리까지 활용해서 증여를 한다면 아주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아들한테만 증여를 해버리면은 증여세 많이 나오니까 아들한테 10억 5천만 증여하고 며느리한테 10억 천을 증여해. 예. 그리고서 증여세 내고 며느리는 7억 7천이 나왔죠. 예. 7억 7천 가지고 며느리가 자기 남편 아들한테 증여를 하면은 네. 증여세는 2,400만 원만 나오거든요. 예. 부부 공제하고 6억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효과적으로 예. 그 쓰리쿠션처럼 증여가 가능하겠죠. 네. 성년 자녀한테 20억 6천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6억 4,400 나오는데 아. 이렇게 네. 며느리한테 증여했다 넘어간다면은 증여세는 5억 400밖에 안 나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1억 400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단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조세 회피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좀 광의로 해석해서 야 너희들 이거 조세 회피하려고 이 짓 한 거지? 네. 하면서 잣대를 들이대면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정상적인 거지만. 네네. 왜냐하면 이연령 비연령 같은 세법이 적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네네. 그 크게 봐서 너희들은 조세 회피야 이렇게 판단하면 한 사람한테 증여한 거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네. 시차를 좀 많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네. 그 다음에 네. 그 성년 자녀한테 10억짜리 주택을 7억 원에 증여 양도할 수도 있어요. 싸게 파는 거죠. 네네네.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 대가 대비해서 그 싸게 팔면 3억 원 정도 싸게 판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3억 원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3억 원 또는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만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짜리를 7억 원에 양도하면 3억 원밖에 안 남으니까 3억 원 초과한 게 없죠. 네네네. 그래서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양도세는 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양도세는 또
양도세가 안 나오는 네. 주택이었다면 네. 비과세나 양도 차익이 없다면 사실 또 세금이 별로 없을 거로 제가 판단하는데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좀 네.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죠. 네네네. 자, 그다음에요. 다주택자가 양도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 아, 네네. 그죠? 양도세가 중간에 먹을 수가 있어요. 양도세.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네네. 이때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자녀한테 증여하면 되는데 양도를 하면은 자녀가 돈을 준비해야 되잖아. 아, 그렇죠.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이런 문제가 좀 생기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한테 저가 양도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자녀한테 양도했으면 7억 원에 양도했어도 자기가 7억 원 있을 거 아니야, 아빠가. 그럼 그 상속세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그죠? 네. 상속세 부담이 생기니까 네. 저가 양수도는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네.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저가 양수도보다는요, 네. 감정평가 이후에 네. 일반 증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네. 그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5억 5천짜리 주택을 5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증여한다. 네네. 그럼 5억 원은 양도소득세, 네. 5천만 원은 네. 증여인데 5천만 원은 증여세가 없겠죠. 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전세보증금 양도세 대상 5억 원이 양도 차익이 없거나 비과세인 경우에는 5억 5천 증여하면서 세금이 한 푼도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파셜 기프트, 네. PG라고 해서 네네네. 부분 증여를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요, 네네네. 부분 증여라고 하는 것은 뭐 네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네네. 그 종신토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빌딩이다. 그러면 토지만 증여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네. 창업자금, 자녀가 창업을 하겠대. 그러면 네. 5억 원까지 줘도 세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 그죠? 가업승계 주식도 5억 원까지 네. 증여하면 네. 세금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30억 원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5억 원 공제받고 네. 25억 원에 10%밖에 세금 안 내요. 아, 2억 5천. 그래요? 굉장히 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증여를 다 하고 나니까 네네. 추가로 더 증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네. 증여세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때는 돈을 좀 빌려주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떻게 빌려주느냐? 네. 제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라고 해서요. 네. 부모님하고 자녀가 투자법인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자본금을 한 95% 가져가요. 아. 아빠나 엄마는 5%만 가져가요. 네네. 그리고서 아빠나 엄마가 가수건물이나 전환사채를 사요. 아.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네네. 10억, 20억 빌려줘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투자법인에서 투자를 잘하겠죠. 예. 성과 나오죠. 예. 그 성과 나온 것은 법인 돈이죠. 예. 법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 95%. 애들. 애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엄마 아빠의 가수금과 전환사채를 활용해서 자녀들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전환사채하고 가수금은 갚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부모님의 돈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네. 30년 동안 빌려도 그다지 별로 그렇죠. 그죠? 근데 30년 동안 만약 30억을 빌려줬어. 네네. 그 30년 동안 그 30억에서 100억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나 부모님 재산은 30억에서 그다지 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조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은 굉장히 증여를 다 한 다음에 창업자금까지 한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투자까지 해준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법인에서 또 투자를 하면은 네네. 그 투자 금액을 내가 안 가져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1%만 세금 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법인세율이 떨어질 거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안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율이 엄청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효과적으로 그 투자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와, 이렇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잘 들어보셨다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콘스탄트 김에게 연락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 좀 더 디테일하게 상담 한번 해보시면 이 증여세, 절세와 네. 줄일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아실 수 있다 봅니다. 이렇게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